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최근 출생률이 뚝 떨어지고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 수도 줄어들면서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대는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김헌영 강원대 총장님을 모시고 지역과 지역 대학 살리기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대는 그래도 국립대지 않습니까? 네. 사립대에 비해서 좀 낫죠? 하지만 뭐 학력 인구 감소는 워낙 예. 심각해서 그렇죠. 지금 저 학생들 유치라든지 예. 지방 대학의 위기는 예.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률이 이제 0.78, 네. 뭐 세계 최하위라서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줄고 대학 가는 수험생들도 줄기 때문에 대학이 이제 위기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신입생 충원? 뭐 당장 원래 2023년도 바로 지난 어떤 저 입시에서 예. 특히 정시 모집에서 한 2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거의 180개 정도가 네. 추가 모집, 즉 정시에서 다 못 채워서 또 추가 공고를 내는 예. 대학이 180개니까 90%죠.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네, 이 정원을 미달이돼 가지고 그 추가 모집을 하는 중에서도 거예요. 예. 이제는 이게 이제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까지 예. 추가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니까 점점 지방 올라오고 대학의 위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예. 이 지금 학력 인구 감소의 여파로 인해서 뭐 신입생뿐만 아니라 예. 또 이 대학교마다의 어떤 재학생의 충원율, 예. 학생들이 그 대학을 옮기기가 쉽기 때문에 예.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충원율 역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한 번에 3개를 지원을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좋은 데를 골라가니까 네. 이제 미달이 생기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게 그냥 가만 놔두고 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점점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대책,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지금 이제는 지방 시대다라고 이제는 선언을 지방시대. 하고 국정 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예. 이 학력 인구 감소는 예견됐던 일이고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구조 개혁에 대한 뭐 어떤 계획들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을 18만 명. 구조 개혁을 통해서 예. 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라든지 정원을 감축을 권고한다든지 예. 해서 정원을 줄여 왔습니다만 크게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왜냐 예. 인구 감소는 학력 인구 감소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예. 됐죠.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재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개혁의 어떤 모습을 네.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예. 너무 구조개혁 예. 평가 위주로 되고 또 대학들은 거기에 대응하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될 수 없어서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대학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은 이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인구가 급감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예. 또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가 뭐 심각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문제,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 대학은 점점점 이 학력 인구 감소, 예.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예. 그것이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예. 또 지역의 위기는 균형 발전에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국가 경쟁력의 하락 예. 이런 악순환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렇죠. 오늘 풀어도 예. 아마 지방 문제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고향이 사라지는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소멸되는 거죠. 지방대도 문을 닫으면서 지역 자체가 사라지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이렇게 구호를 내놨는데 구호는 참 좋은데 알맹이는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글로컬 대학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글로컬 대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네. 라이즈 체제라는 게 RISE 라이즈. 체제 예. 그게 사업이 아니라 체제인데요.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예. 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협력해서 네. 지역의 혁신을 예. 도모해야 된다는 체제가 바로 라이즈 체제고 라이즈 체제. 이 라이즈 체제는
더 이상 고등교육은 더 이상 교육부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 지자체가 50% 정도는 지역으로 이관을 하겠다. 아, 네. 행재정 권한을 이양을 해서 교육부 사업 중에 50% 정도는 지역으로 이관해서 반드시 지역 산업과 연관된 지역 사회와 연관된 예. 어떤 그 대학에서 연구라든지 교육 사업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라이즈 체제고 예. 그 라이즈 체제 하에서 지금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예. 글로컬 대학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지역적인 기반을 둔 상태에서 지역 산업을 바탕으로 예.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대학이 결국은 지역을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 교육부나 이 정부의 생각은 예. 대학이 현재의 체제로는 예. 세계적인 수준의 네. 대학이 지역 대학이 나올 수 없고 예. 또 지역 혁신의 대학의 기여를 보장할 수 없다 해서 우리 대학한테 담대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예. 즉 글로컬 대학으로의 비전도 제시하지만 그 바탕에는 담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네.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면 약 30개 정도의 지방 대학을 예. 선정해서 5년 동안 예.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만들고 예. 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을 네. 가지고 가겠다는 사업이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5년 동안 1,00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0개 대학을 지방대를 선정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글로벌한 로컬 대학으로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야심찬 계획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구조조정도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원대가 추진하는 게 이제 1도 1 국립대라고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국립대가 여러 개인가 보죠? 네,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예. 이전에 2006년도에 예. 강원대와 또 국립 삼척대가 통합을 했었고요. 아, 그랬군요. 또 2007년도에는 네. 강릉대학교와 예. 원주대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2개의 국립대학이 그러네요. 있는데 원래 물론 4개가 있었는데. 예, 물론 교대를 포함할 수 있고 춘천 교대가 있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강원 도립대는 국립은 아니지만 뭐 도립이죠. 도립이라고 예. 볼 수 예. 있죠.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국가 혹은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1도1 국립대학이 교대와 뭐 도립대를 좀 예외로. 한다면 이 4개의 대학, 즉 현재는 2개의 예. 대학으로 되어 있어서 예. 1도1 국립대학이라면 그 두 대학이 어떤 대학의 여러 분야를 예. 공유하고 예.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또 어떤 분야는 통합을 하는 예. 예를 들어 통합이라 하면 국제교류 분야 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네. 단일 기구로 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이나 혹은 외국인 교수 유치 뭐 네. 이런 것들은 훨씬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시너지 것이고 효과가 기대되는군요. 그다음에 네. 또 교과 과정을 통합을 해서 예. 공유를 한다면 예.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또 이제 대학 간에 또 이해관계가 있어서 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학마다 이제 아주 위기 상황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준비했는데 이지훈 기자의 브리핑부터 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총 19곳, 지난 20여 년간 문을 닫은 대학교 수입니다. 모두 지방에 있던 대학교인데요. 학생 수가 줄고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방대 위기라는 말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된 대학도 88곳에 달합니다. 이 중 85%가 비수도권 대학입니다. 대학 구조 조정은 진행 중입니다. 전국 96개 대학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입학 정원 16,000여 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88%를 비수도권 대학에서 줄입니다.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대규모 미달 사태는 여전히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정말 해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한 해에 20개 넘는 학과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원대도 뭐 예외는 아닌가요? 뭐 강원대는 그래도 그나마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네. 대학의 규모가 있고 또 국가
국가에서 또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네. 또 수도권에 좀 가까이 있고 네. 많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대학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예. 예. 사실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입니다. 예. 그 설립 준칙주의. 예. 그러니까 이전 뭐 김영삼 정권이죠. 그 당시에 그 대학 입학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 요건을 갖추면 뭐 무조건 대학을 설립을 인가해주는 허가를 내준 거죠?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이 막 늘어난 상황. 우후죽순 늘어났군요. 늘어났죠. 그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약 400개 정도 대학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400개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2년제 200개, 4년제 200개 정도 대충입니다. 예, 뭐 380 몇 개로 볼 예, 수도 예, 있고 예. 410 몇 개로 볼 수도 있는데 예. 대략 그 대략 정도인데요. 400개. 예. 그래서 예견된 문제이고 네. 이런 문제를 네. 또 학력 인구가 줄은다고 해서 대학을 또 폐교를 시킨다든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대학의 사회에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네. 또 영향, 네. 악영향을 생각할 때 너무나 사회적 비용이 크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네. 대학과 지방대 특히 지방대학과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고 지역 혁신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필요하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뭐 20 몇 개 과가 이제 지원자가 없으니까 폐과가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됩니까? 되게 지원자가 없으면 예. 하지만 뭐 2학년, 3학년, 4학년이 그렇잖아요. 있으니까 예. 폐과가 어렵겠지만 예. 또 지원자가 있더라도 폐과가 되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있어도 폐과를 그럼요. 아니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과를 안 다니고 뭐 그래서 전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폐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 예. 만약에 입학한 학생이 끝까지 권리를 요청하면 예. 권리를 요구하면 예.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과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입학을 안 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국문과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한 명이 4년 동안 다녀야 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전과를 하지 않고 요청한다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그 학생한테 그 국문과를 갖다 제안을 했기 예.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수님이 뭐 여러 명이 붙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제 비효율적인 대학 경영이 생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폐과나 폐교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강원대학교의 경우에 이전에 의과대학으로 있다가 네. 의전원으로 그렇죠. 이 전환을 했다가 다시 의과대학이 됐는데 아, 예. 의과대학에서 의전원이 될 때 의과대학 다니다가 학생이 한 명이 휴학을 했어요. 예. 휴학을 하고 복학을 안 한 상태에서 의전원 체제가 시작이 이런, 됐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 강원대학교는 의과대학과 의전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의과대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예. 현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폐과, 폐교, 단과대학을 뭐 통합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복잡 미묘하군요. 학생들이 존재하는 한 예. 이 바로 그냥 뭐 무썰듯이 네. 딱 깨끗하게 구조정할 수 없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회사하고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학과가 없어지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학이 없어진다. 예. 아니, 과가- 대학은 있는데 과가 없어졌어요. 없어진다 하면 네. 그 전공 그 교수가 교수님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과를 옮겨야 되겠죠. 아니, 자기 전공도 아닌 거를 가르쳐야 그래서 됩니까?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이전에 그래요? 지방 사립 때 그건 한 20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예. 과가 없어진 경우에 지방 사립대의 경우에 탁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그 양반이 그 교수가 어떤 전공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예. 다른 과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아니면- 인정이 안 되면 네. 다시 석사 과정에 입학을 한다든지 아이고, 이런. 예. 하는 뭐 여러 가지 좀 예.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군요. 네. 자, 이제 학교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경쟁이 되게 치열할 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존 차원에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대학에서는 저희 강원대 같으면 이제 저는 이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결국 대학은 사회로 나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학생들한테 해서 저는 뭐 우리 강원대는 취업률에 아주 취업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하면서부터 예. 상담이라든지 진로 지도, 예. 그다음에 직업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일러주고 네. 또 학교 내에서 그 4년의 과정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시키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예. 그리고 또 잡이란 건 역시 미스매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지금 바뀐 사회의 어떤
취업의 풍속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문화를 좀 이야기해줘서 예. 취업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좀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 그래도 작년, 재작년 아마 올해도 아마 저희들이 1위를 할 것 같은데 지역에 있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 중에는 취업률이 저희 강원대가 1위입니다. 예. 한 65% 정도 되니까요. 예. 국가 거점 대학이 취업률이 65%면 사립대 한 75%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범대, 예, 예. 문화예술, 예. 인문사회, 뭐 자연과학 등 취업에 다 좀 갖추고 취약한 있으니까. 예. 대학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평균을 내서 예, 65%니까 꽤 높은 높은 취업률이다. 편이다. 즉 학생들이 원하면 직장을 사회로 진출할 수 있다. 예. 이걸 한 가지를 하고 네. 두 번째는 요즘 학생들은 아주 좀 똑똑하다 그래야 되나요? 학부형들도 그러고 대학에서 어떤 교육이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는가 교과 비교과 네. 해서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융합교육 예. 특히 지금 사회가 지금 현재 학과 시스템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지금 바뀌는 세상에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강원대 같으면 뭐 미래융합 가상학과다 이런 걸 만들어서 AI라든가 뭐 여러 가지 AI, 뭐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네. 그다음에 뭐 저 다양한 네. 그 최신 첨단 분야라든지 네. 아니면 틈새 네. 어떤 그런 분야의 많은 학과들을 그 입학생이 없이 네. 3학년, 4학년 때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이 학과를 지금 현재 4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25개 학과나 만들어서 그래요? 학생들이 예. 예.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예.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예.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외국의 어떤 그 교환 학생 어떤 기회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서 예.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데 좀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이제 그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등록금이 수년 동안 지금 15년째 묶여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학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 사회가 워낙 급변하니까 사회에 대응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 교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고등교육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이한 나라입니다. 유입니까? 어디가 또 있습니까? 그리스하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네. 그게 예. 참 아이러니하죠. 예, 예, 대학생은 당연히 돈이 더- 좀 더 더 많이 많이 들지 들어갈 것 않겠습니까? 같은데. 그런데 네네. 이 지금 예산상 고등교육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네, 있다. 예. 그래서 참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15년째 지금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데 예. 실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약 한 25% 정도 등록금이 내린 겁니다. 오히려 예. 내렸다. 내린 물가는 올랐는데 비해서 네. 등록금은 동결돼 있으니까 이제 내린 효과다. 그리고 대학마다 이제 재정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이 등록금과 재정 지원 사업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데 네. 한 반반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은 다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쓰니까 예. 비목별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고 예. 등록금이 사실은 좀 자유로운 예. 어떤 그런 아, 예산이라고 예, 볼 수 예, 있는데 예, 예. 등록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등록금으로 인건비라든지 학생들 장학금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단과대학 예산 같은 거를 네. 편성을 하다 보면 등록금이 주니까 예. 지금 뭐 대학의 어떤 예산을 예. 학과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역 대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걸 우려할 수 있습니까? 지역 대학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사실은 지역에 청년 인구는 거의 유출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 네. 지방에는 사실 청년 인구는 거의 대학에 집중돼 있다. 대학이 전부다라고 말할 네. 수 있으니까 네. 대학이 미치는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뭐 물건도 사고 학생들이 술도 마시고 네. 학생들이 활동을 주로 활발하게 하고 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그 상주 인구들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사업을 하는 예. 물건을 파는 그렇죠.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이 하나가 사라지면 예. 그 주변에 일단 원룸촌이 그냥 하숙집도 그렇고 사라지게 되고 예.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상권 예. 뭐 엄청난 그래서 최근도 아닙니다. 벌써 뭐 한 10년 뭐 이렇게 전부터 폐교된 학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폐교된 그 지역을 보면 네. 그 뭐 인구 감소라든지 상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심각한 정도다. 심각하군요. 그래서 예.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이 만들어졌다면 네.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네.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예.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예. 대학들의 경우에도 예.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강소대학, 예. 즉 작지만 강한 대학이죠. 그래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예. 분야를 집중 육성해서 예.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곁들여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역 대학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잘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할 얘기가 많아서 일부에서는 오늘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방대학의 위기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역 소멸의 방아쇠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역 소멸의 시계를 멈추게 할 방도를 하루빨리 찾아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김헌영 강원대 총장님 모시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 구하기에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